네, 안녕하세요. 우한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면 거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현재 부품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어디가 미끄러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가 거칠어도 상관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처음 넣으실 때는 어디에 무슨 거칠기를 넣어야 되는지 막막하실 텐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표면 거칠기를 넣을 텐데 표면 거칠기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 있죠.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갖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XY를 보통 XY가 많이 쓰니까 카피 눌러주셔서 그대로 갖다 끌어주신 다음에 여기 근처에다 놔주시고, 자, 이제 표면 거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X면이고 이게 왜 Y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저하고 나온 상태는 거칠거칠한 제거 가공 하지 않은 면이 되겠죠. 이쪽 면은 따라서 소뚜껑이나 혹은 맨홀 뚜껑처럼 거칠거칠한 면이 되겠습니다. 이쪽 면을 굳이 가공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고, 부품이 들어가거나 만나거나 인접하거나 혹은 마찰에 의해서 서로 돌아가는 쪽, 그쪽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특히 보시면은 바닥면도 바닥면과 닿기 때문에 이쪽 면은 거칠기를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이쪽 안쪽 면에 각종 부품이 들어가는 면을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본체에서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특별히 가공을 하게 되면은 작동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가공함으로써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거칠기를 매끄럽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거 가공하지 않음으로 놔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면은, 일단 치수 보조선에다가 넣는 것을, 이쪽에다 거칠기를 치수 보조선에다가 기본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넣어 주실 때 다음과 같이 위쪽 면에다 넣으면은 이 밑에 면에 위쪽은 없죠. 따라서 이 밑에 면에다가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방향을 헷갈리지 마시고 꼭 밑에다가 넣어 주시고, 자, X면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가공을 한번 하면은 X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반이나 밀림 가공을 하면은 X면이 나오고, 그쪽 위에다가 연삭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다름질을 하게 되면은 Y면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X 이상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드릴 가공 같은 경우에는 면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W 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 면이 되겠죠. 이쪽 면에다가 W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면에다 갖다 붙여서 회전시켜 주셔야 되고, 자, 이쪽 숫자 있는 부분에다 넣어 주셔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위쪽 면도 가공이 됐죠. 위쪽 면도 역시 붙여 주시고, 자, 그리고 이쪽 면은 아니죠. 안쪽 면은 역시 없고, 이쪽 베어링이 들어가는 쪽도 역시 거칠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안쪽에다가 거칠기를 넣어야 되는데, 안쪽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므로 Y를 넣어주면 좋겠죠. 물론 여기다 X를 넣는다고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X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일실이 들어가는 쪽은 규격이 다 나와 있는데, 경사면은 X 그리고 밑에 면은 Y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놨으니까 회전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오일실을 살펴보자면은, 오일실 쪽에 오일실 규격집을 살펴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기울기면은 X, 아랫면은 Y가 나고, 이쪽 경사면은 X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Y를 갖다가 넣어주셔야죠. 자, 그리고 이쪽 면 같은 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쪽에다 넣는데 이쪽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을 데 없으면은 그냥 이쪽에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넣으실 때 되도록이면은 치스 보조선에다 넣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치스 보조선을 길게 빼서 넣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면도 역시 베어링 커버와 맞닿는 면이기 때문에
X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놓을 때 스냅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갖다 달라붙는데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찍으신 다음에 Shif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디다 붙일지 스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냅을 다 무시하고 현재 어디다 놓을지 스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근처점이라는 단축키를 혹은 R 근처점을 눌러주시면은 근처점에 자동으로 스냅이 붙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X를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쪽도 역시 넣어주시고 표면 거칠기도 치수랑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치수 보조선 뺄 게 없으니까 이쪽에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면이 다 Y로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Y를 선택해 주셔서 이쪽 바깥의 원 그리고 이쪽 원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시고 이쪽 면은 굳이 아무데도 닿지 않고 붕 떠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표면 거치기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왼쪽면이 현재 이쪽 부분과 닿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Y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표면 거치기를 넣으실 때 접촉만 하고 있다 하면은 대부분 X를 넣어주시면 맞고 그쪽 면에서 회전이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Y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X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보통 이쪽 부분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도면을 제대로 살펴보죠. 도면을 보시면은 이쪽 면에 정확하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하게 가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따라서 Z로 표면 거치기를 올려주고 파커라이징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점 세선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쪽에다가 Z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굳이 생략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Z를 쓰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면은 Z를 그냥 지워 주셔도 됩니다. 나는 X, Y만 쓰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위에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쪽 부분에다가 선을 입력해 주셔서 자, 이쪽 부분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시고 이쪽 선을 새롭게 레이어를 설정해 주셔서 보라색으로 가는 굵은 2점 세선을 놔 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파커라이징 처리를 한다고 밑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쪽에다가 파커라이징 처리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Z 거칠기에다가 파커라이징 처리한다고 표면 거칠기 기호에다가 써주셔도 됩니다. 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체에 새겨 넣었다시피 Y 여기다 X를 넣어야겠죠. X, Y 그리고 이쪽 면 역시 X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베어링 커버 같은 경우 역시 이쪽 면이 현재 본체와 정확히 딱 들어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X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X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X 그리고 X 넣어주시고 자, 바깥쪽도 X를 넣어야겠죠.
이쪽 부분도 X. 그리고 이쪽은 드릴이기 때문에 W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도 드릴로 뚫은 구멍이기 때문에 W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역시 현재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축과 닿지 않는 면이지만 드릴로 뚫은 구멍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W로 바꿔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뒤집혔지만 실제 넣을 때는 뒤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 X, 그리고 아랫부분 Y, 그리고 오른쪽 면 X. 바깥쪽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끝났으니 다시 거칠기를 가져와서 이쪽에 여기 넣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실제 작동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그냥 꼭 제거 가공하지 않음으로 놔두시고, 기어 이 바깥쪽은 X, 그리고 2가 있는 면 쪽은 Y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기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쪽 윗면이 현재 X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쪽 옆면이 실제적으로 기어와 기어끼리 서로 맞물린 쪽이죠. 이쪽은 접촉을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X로 놔두시고, 자, 이쪽 실제 접촉하는 면을 Y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 자, 키움 들어간 쪽 역시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선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음과 같이 X를 넣어 주시고, 이쪽 면은 X고 이쪽 면도 X이기 때문에 여기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축도 지금 현재 이쪽 면만 넣기 때문에 안쪽 축 들어간 쪽도 X를 넣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도 역시 왼쪽 오른쪽 면 역시 현재 축과 혹은 볼트와 닿고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X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오른쪽 면만 들어가게 되겠고, 이쪽에다 붙여주시면 왼쪽 오른쪽 다 들어가니까 이쪽 한 번에 넣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이쪽 면도 역시 실제 작동할 때 필요 없는 면이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고, 자, 이제 V벨트 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는 규격집을 보시면은 표면과 줄기 기호가 어떻게 넣는지 이미 규격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나온 면을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Y 같은 경우 이쪽에 붙여 놔주시고, 이쪽에 붙여 놔주시고, 그리고 회전, 돌려주셔서 적당히 맞춰주시고, 얘도 적당히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쪽 면은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었죠? 위쪽 면 X, 옆면 X, 그리고 아래면 다 X죠. 실제로 벨트가 이쪽 면은 닿지 않기 때문에 Y까지 면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서 X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쪽 면은 아래쪽에 표시해야겠죠. 아래 추스 들어간 이쪽에다가 X 표시해주고, 오른쪽 면 X라고 아까 규격집 나와있기 때문에, 자, 역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키홈에다도 표면 거칠기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면에다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면 역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표면 거칠기 기호 넣는 것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빼먹은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베어링 들어간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들어간 부분에 현재 H7을 넣었는데, 표면 지금 끼워 맞춘 공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을 보시면은 규격집에서 32번 베어링의 끼워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현재 이쪽 부분을 지키지 않고 넣어준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면은 자, 외륜 정지 같은 경우는 H7으로 넣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미. 하지만 자, 슛 같은 경우도 역시 이쪽 부분에서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 넣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럼 무슨 값을 넣어야 되냐? 내륜이 20인데, 자, 규격지를 보시게 되면은 볼 베어링이 내륜이 18에서 100일 때 허용차 등급을 K5로 넣으라고 분명히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8 이하일 경우는 JS5를 넣어야겠죠. 자, 이쪽 부분을 K5, 소음자 K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빼먹으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2D 도면 설계하실 때 끼워 맞춤 공차 그리고 기하 공차와 더불어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죠. 표면 거칠기의 경우 드릴 가공 같은 경우 W, 표면끼리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 X, 그리고 마찰을 하면서 서로 운동하고 있을 때는 Y, 전혀 가공이 필요 없는 부분에는 재고 가공 표시 안 한 표시를 기억해 주셔서 넣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